안녕하세요. 공모 주린이입니다. 2025년 1월 공모주 일정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1월 일정은 다음과 같은데 마지막 주가 설날 연휴로 일정이 없어 셋째 주와 넷째 주 2주간만 일정이 있는 달입니다. 작년에 진행하려다가 밀린 종목들이 대부분인데 우선 셋째 주에 모여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2025년 가장 첫 번째로 진행하는 종목은 미트박스 글로벌입니다. 작년 공모주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가격을 낮추어 다시 시도하는데요. 미트박스 글로벌은 축산물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과 중개 거래를 통해 주요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 아스테라시스는 안티에이징 관련 미용 의료기기 등을 주요 제품으로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이며 15일에서 16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데이원 컴퍼니도 작년에선 밀려온 종목인데 성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그에 수반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같은 날 청약 진행하는 와이즈넛은 인공지능 검색, 챗봇, 수집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16일에서 17일 청약을 진행하는 삼양 엔치캠은 반도체 제조 공정 중 노광과 세정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1월 셋째 주에 진행하는 일반 종목들의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이 겹친 일정으로 진행되기에 어느 정도 선택이 필요한 일정이고요. 가장 먼저 주목할 만한 종목은 첫 종목인 미트박스 글로벌입니다. 가격 설정이 PER 방식이 아니며 인기 있는 섹터가 아니라서 애매한 감이 있지만 첫 공모주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징크스가 있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미용기기 관련주인 아스테라시스도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다만 가격 책정 시 추정 순이익이 너무 과대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은 있어 고평가 우려가 있는 종목이고요. 대형 컴퍼니와 와이즈넛은 유통 가능 물량이 너무 큽니다. 오버행 이슈가 매우 심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술증 내 상장이기도 하여 밴드 안에서 가격이 경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삼양 NC캠은 무난해 보이긴 하지만 공모자금 전부를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는 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많아 보이는 종목 대비 실속은 없는 주간이 될 수 있어 보이고요. 각 종목별 최소 신청 수량 및 일반 등급 처약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가 최상단 기준이므로 가격이 변동되면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넷째 주에는 세 종목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먼저 1월 20일에서 21일 청약을 진행하는 아이지넷은 AI와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서비스 플랫폼 보닥과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공급하는 인슈어테크 기업이며 같은 날 진행 예정인 PI는 하나금융 25호 스펙과 합병을 시도하다가 고평가 논란으로 철회한 뒤 일반 종목으로 다시 상장을 하게 됩니다. AI 비전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차전지 장비 관련주로 볼 수 있겠고요. 1월 가장 주목할 종목인 대여 LGCNS가 1월 22일에서 22일 청약을 진행합니다. LGCNS는 IT 시스템 통합 서비스와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LG그룹 계열사의 DX 전문 기업입니다. 1월 넷째 주 종목들의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데 역시 모집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LG CNS의 주목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책정이 괜찮게 되었다고 보고 있어서 1순위로 둬야 하겠고요. 아이지넷은 기술 특례지만 환매 청구권이 부여되어 있고 PI는 공모가 자체가 낮아 보이는 효과를 기대할 만하지만 2차전지 관련주가 부진하고 밸류 자체가 여전히 좀 높아 보이는 게 단점입니다. 각 종목의 최소 신청 수량과 일반 청약 한도는 다음과 같고요. 초대여급인 LG CNS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청약 주간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계를 제외하고 나면 KB, 미래, 신한, 대신, NH, 하나, 총 6개의 증권사에서 진행하며 배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우리 사주 조합의 20%가 선배정되었는데 기자 간담회에서 90% 이상 소화한 것으로 밝혀 실권은 별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주 실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KB의 배정된 수량이 타 증권사 대비 압도적으로 많으며 미래에셋과 신한이 90만 주씩, 대신증권이 80만 주, NH와 하나는 7만 1240주로 가장 적은 수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계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어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지만 수량이 가장 많은 KB가 무난할 것으로 보며 대신증권에 배정된 수량이 좀 되는 편이라 어쩌면 대신이 조금 유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배정 수량이 매우 적은 NH와 하나는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을 듯 하고요. 다음으로 균등 배분 수량을 대략 예상해보면 가장 최근 주목받았던 더본코리아의 청약 참여자는 약 67만 건가량이었으며 작년 진행했던 대여급인 HD 현대마린솔루션의 경우는
104만 건가량의 참여와 25조가량의 청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HD 현대마린솔루션 때의 경우는 일반 코스닥 상장 종목에도 50만 건의 청약이 몰릴 정도로 청약 인기가 많고 관심도도 높을 때인데 최근 공모주 침체기를 겪으며 13만 건도 많이 들어온 청약일 정도로 최근 청약자는 급감한 상태입니다. LG CNS의 청약 규모가 크게 청약자가 꽤 늘어난다라고 하더라도 HD 현대마린솔루션 때를 크게 넘어서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하여 약 100만 건가량의 청약이 이루어진다면 균등은 2주에서 3주 정도까지 노릴만 하겠고 증거금도 비슷한 수준인 27조가량을 예상하여 비례 경쟁률은 360대 1, 비례 한 주 금액은 1114만 원이며 이율 환불이기에 이자 비교시는 1421원 이상 상승하면 이득이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대출까지 써도 무리 없을 수준이라고 봅니다. LG CNS의 내용은 추후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1월 공모주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미트박스 글로벌의 수요예측이 나오는 10일부터 다시 잘 시작하여 좋은 수익 올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추가적으로 승인된 내용으로 2월까지 다시 신청해야 했던 K뱅크는 결국 철회를 선택하여 상장에 불투명해졌습니다. 계좌에 남아있던 K뱅크 엑시스도 더 기다려야 하겠네요. 그럼 다음 주 청약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